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공화당원의 80%가 지난주 공화당 총회 의장직에서 리즈 체니를 축출한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원 66%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CBS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체니를 축출했어야 한다는 응답자 80% 중 69%는 위스콘신 공화당 소속이 당과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아 찬성한다고 했고 2020년 선거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57%,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서라는 답은 52%, 불충성은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는 34%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합법적인 승자인가라는 질문에는 67%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3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작년 대선의 적법한 승자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100% 동의한다면서 바이든이 2020년 대선을 이겼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주의 목사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는데 바이든 정부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 온 HBO에 어제 방송된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는 백신은 개인적인 결정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돕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물론 그렇다라면서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 모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나는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 정보를 주라고 권하겠다며 우리는 지역사회 리더들이며 그들에게 그런 정보를 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군 사령관인 스티븐 휘팅 공군 중장은 콜로라도 버클리 공군기지 제11 우주경보소대 지휘관이었던 매튜 러마이어 중령을 해고했습니다. 러마이어 중령은 지난 5월 7일 전직 공군장교 출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정보작전에 출연해 우리의 다양성, 포용성, 평등산업과 군대에서 받는 훈련은 비판적 인종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러마이어 중령은 지난 10일 저항할 수 없는 혁명, 마르크스주의의 정복 목표와 미국 군대의 파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출판 첫 주에 군사정책 분야 2위에 오르더니 어제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관세 집행국의 태 존슨 국장 대행은 최근 국토안보에 관한 하원 세출소위원회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원 아메리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애슐리 힌슨 하원 의원은 존슨이 증언하는 동안 ICE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추적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고 말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국경 문제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해리스는 소위 근본적 원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경 방문 요청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판사는 트위터가 매사추세츠 상원 후보를 금지한 후 트위터를 사적 실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원 아메리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마크 울프 판사는 최근 비방록에서 정부 관리들이 트위터를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트위터가 주정부의 배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VA 시바 박사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시바 박사는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트위터로부터 계정을 정지당한 바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현재 연방법원에 수정헌법 제1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0일 이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CDC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월 10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백신을 완전 접종한 사람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총 1,136명에 달하며 그중 사망자가 2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왈렌스키 국장은 어제 CNN의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코로나로 사망한 223명의 환자가 모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니라며 그들은 예컨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왈렌스키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온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의 허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주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파 인사들이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과대 포장됐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두 자릿수로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백악관 경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양당의 참여율은 평준화됐지만 2022년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 공화당의 참여율이 68%로 여전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1포인트나 차이 나는 57%로 참여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는 트럼프 캠프에 확고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화당 유권자의 16%만이 비트럼프 보수주의자로 나타났고 격전지 주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9%만이 자신이 비트럼프 보수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 기관이 조사한 내년 선거 예상 상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의 2021년 주 전당대회에 연설할 것이라고 주 공화당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 말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CPEC 회의에서 트럼프가 연설할 이후 첫 공개 연설입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대변인은 트럼프의 연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린빌의 그린빌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떠한 연방 상원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